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운동 시스템, 지구 시스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생명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오늘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죠.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조적 단위, 우리가 세포라는 거.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들이 모여 기관, 그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런 생명 시스템. 자, 세포부터 볼 텐데요.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한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거 우리가 핵이라고 합니다. 핵.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앞에서 봤죠? DNA.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유전 물질 DNA는 우리가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포체 보면은 핵을 감싸고 있는 선생님은 약간 뭐 종이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종이장 같이 있는 이 소포체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합니다. 리보솜이 무엇이냐? 리보솜은 여기 작은 점으로 나타나 있는 소포체, 그러니까 핵을 감싸고 있는 소포체가 있고 거기에 소포체의 점으로 이제 붙어 있는 얘네가 리보솜인데 작은 알갱이 모양입니다. 세포의 소기관 중에 작은 알갱이 모양의 소기관으로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우리가 단백질 합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D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그 단백질을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관여하는 여기 동물 세포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고 둘 다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여기 이 골지체로 보내거나 혹은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란 합니다. 세포호흡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영양소를 먼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소화기에서 흡수하고 그 영양소를 운반하면 그 순환기에서 운반하면 또 뭘 했어요? 각 세포들에선 세포 호흡을 했습니다. 산소와 영양소들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 호흡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 또 한 가지 세포막이 있는데요. 세포막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세포 안과 주변 환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은 특징이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해요. 세포 안 밖으로 세포에서 세포 안과 밖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걸 조절하는데 이런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은 잘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은 선택적 투과성. 그 이유는 세포막이 크게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인지질 이중층은 선생님 옛날에 배울 때는 머리 하나에 다리 두 개 달린 느낌이었는데 물과 잘 섞이는 부분, 친수성을 띠고 있는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부분, 소수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네가 이중층, 그렇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그리고 그 사이를 산소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중간중간 인지질 이중층 중간중간에 세포막 중간중간 단백질이 있어서 그 단백질을 포도당이 통과합니다. 산소 같은 건 작아가지고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포도당은 커서 단백질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포막에 물질들이 출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확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무작위로 움직여서 입자가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입자로 배웠는데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 현상이죠. 세포 내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온, 포도당 등이 이 확산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많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삼투 물 같은 경우에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 달리 말하면 농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거기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이 적다 혹은 물이 많다는 얘기죠. 물 분자가 많은 쪽에서 즉 확산하고 같은 현상인데 물 분자 많은 쪽에서 물 분자 적은 쪽으로 농도를 기준으로 말하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고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포 안쪽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 외에 아까 동물세포에서는 못 봤던 식물세포만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 세포벽.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벽이 하나 더 있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 역시 합니다. 엽록체.
선생님 여기 식물세포 그림에다가 초록색으로 일부러 그려놨어요. 초록색으로. 염록체. 식물세포의 소기관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산소와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광합성이 이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포도당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역할. 액포, 물이나 세포,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식물세포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식물세포에 특히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명 시스템 아까도 말했다시피 광합성을 한다거나 혹은 세포호흡을 한다던가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이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결과랑 원인이 같다라고 해도 반응 경로가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데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거를 또 물질 대사의 경우에는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일단 화학 반응을 돕는 물질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그림으로 언덕으로 표현한 언덕을 넘어가야 되지만 촉매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더 스무스하게 더 쉽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죠. 촉매는 정확히 말하면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촉매가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를 바꾸는 물질을 말해요. 특히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달리 말하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하는데,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는 과만 결합을 해요. 옆에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둥글둥글한 반응물은 효소에 반응을 하지만 각져 있는 반응물은 효소에 반응하지 않죠.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촉매니까요.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 효소는 반응물은 생성물들은 이제 떨어 나가고요. 또 다른 반응물과 결합해서 계속 촉매 작용을 반복하죠. 소화를 돕는다거나 혈액이 굳는 것, 몸의 구성 성분이 합성되는 것, 해독 작용 등 여러 가지 현상에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단백질이 주성분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 효소,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물질 대사를 일으키고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이 주성분,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되겠죠. 단백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이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먼저 그 안에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생물이 나타내는 각가지 특성,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있고요. 그 DNA 정보들을 읽음으로써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성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유전자들은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생식과 유전을 배울 때 당시에 이 DNA들이 꼬여가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염색체를 잘 풀어보면 DNA들이 쭉쭉 나오고요. 그 DNA에서 특정 성분, 예를 들어 유전자 A라고 하는 특정 성분은, 특정 유전자는 단백질 A를 만드는 정보, 유전자 B는 단백질 B를 만드는데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모든 생물들은 이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이제 이어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세포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사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DNA는 핵 안에 있죠. 이 핵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 전에 RNA로 전달됩니다.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DNA가 구안,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 아데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티아민, 타이민. 우리가 지난번 자연의 구성물질 얘기할 때 또 얘기했었는데 각각이 상보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아데닌은 DNA 같은 경우에 타이민과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이 풀리고 그 결합에 맞게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아데닌은
이제 타이민 대신에 우라실과 우라실은 또 아데닌과 서로 연결이 되도록 RNA로 이 내용들이 전달되고요. 그 RNA는 핵 밖으로 나가서 이제 리보솜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번역, RNA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이 염기서열, 아까 말했던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우라실, 이 염기서열 3개가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염기서열 순서 3개가, 이 염기 순서 3개, 우리가 이걸 3개의 염기 조합, 이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각각의 3개의 염기 조합 코돈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그 아미노산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또 이어질 테니까요. 연결되냐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계속 부모에서부터 자손까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형질, 생물이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정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부호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유전 정보가 보존되고 계속 진화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요. 오늘 특히나 광합성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광합성, 세포호흡, 뭐 물질 대사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생명체 바깥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단원이죠,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부터 볼까요?